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선네룩스고요. 덕선네룩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네룩스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OLED 소재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OLED 쪽에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패널 출하량을 늘리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국내 패널 제조사들에 대한 패널 출하량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수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렉시브 OLED 시장에 대응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OLED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하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업체가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비오이나 비전옥스나 천마 COT 등 기업들이 현재 샤오미, 하웨이, 오포, 비보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플렉시브 OLED 수율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패널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흐름과 최근 중국 내 자국 내에서 생산한 핸드폰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년도처럼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운되었을 시기에도 중국 5G 출하량은 전년 대비보다 11.9% 증가 2억 4천만 대였고 총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년 대비 6.5% 증가 2억 8천9백만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웨이는 지난해 8월 자체 개발한 AP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 5G를 선보였고 애국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웨이 말고도 샤오미도 이 같은 흐름을 타고 판매고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348만 900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16.5% 차지해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처럼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인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크게 침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마련돼 있어서 중국 시장 대상으로 한 패널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IT 기기에 대한 패널 출하량을 극적으로는 늘리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BOE는 한정된 수량이긴 하지만은 프리미엄 OLED 패널의 최대 고객인 애플 공급망에도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물량을 언제든지 잠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국 업체들이 현재 애플 물량뿐만 아니라 자국내 기업들인 하웨이나 아너, 오포 등 다양한 완제품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 업체들 중 하나의 제품만 흥한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한국 출하량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이제 이 우려가 생기는 와중에서도 중국 기업들 중에 BOE를 선두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OLED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BOE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 11조 원에 대한 금액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3년도에 8.6세대 OLED 생산에 4.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금액보다 2.5배 정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올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패널 업체인 CSOT 역시 태블릿과 노트북 등 IT 기기 시장을 경영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잉크젯 프린팅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OLED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 보니까는 중국 업체들이 이 플렉시블이나 뭐 다른 OLED에 대한 역량이 높아져가지고 미래에는 이제 한중과 OLED 출하량 패널 점유율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조금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 2024년도에도 한국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도로 가게 된다면은 중국이 54.8%, 한국이 45.2%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1년 뒤로 가게 된다면 2026년도에는 중국이 61%, 한국이 39% 정도로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기업에 따라서 중국 기조에 따라서 자국의 스마트폰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국내에 대한 패널 업체들은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최근 이 모바일 OLED 출하 동향을 보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저조한 출하량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비보나 오너나 오포나 하웨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2.5배 정도 많아진 출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2024년도 1월 달에 기대한 기대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IT OLED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출하가 전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덕산 네로스가 엄청난 전보다 더 많은 소재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할 수 있어서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은 최근 생각보다 이 많은 패널을 출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소폭 조금은 깎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네룩스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하다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결국 박스권 하나를 이탈을 하고 다시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덕산네룩스가 이제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2024년도 1월 달에 생겼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2024년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출하가 증가하게 되면서 더 많은 소재를 공급하면서 이 매출액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지만은 최근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패널 출하량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는 그로 인한 이제 매출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꺾였기 때문에 이제 하락 물량이 조금 나오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황은 여전히 바뀔 수가 있고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많은 출하량을 기록해 주게 된다면 2024년도에 대한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약 26%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26%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 매출액이 2천억대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 2천억대에 대한 매출은 이제 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도 이제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유사한 수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덕선네로스는 이제 2021년도와 2021년도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현재 평균적으로 한 4만 원대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한번 이 4만 원 이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디언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